전 세계가 만드는 플라스틱 폐기물 5kg 중 1kg이 환경으로 새어 나갑니다. 그런데 같은 5kg에서 한국이 흘리는 양은 단 6g입니다. 이걸 가장 싸게 막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1달러로 무려 2만 5천 배의 효과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은 약 5,200만 톤입니다. 전체 폐기물의 약 20%가 회수되지 못한 채 환경으로 누출된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오염이 폐기물을 많이 만드는 나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고소득 국가가 저소득 국가보다 4배 많습니다. 하지만 1인당 환경 누출량은 저소득 국가가 고소득 국가보다 100배 더 많습니다. 차이는 소비가 아니라 폐기물 관리 인프라에서 생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고소득 국가는 1인당 폐기물 관리에 약 50달러를 씁니다. 저소득 국가는 1달러 이하입니다. 그리고 OWID 보고서의 결정적 수치는 여기 있습니다. 저소득 또는 중하위 소득 국가에 1달러를 추가 투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같은 1달러를 고소득 국가에 쓰는 것보다 약 2만 5천 배 더 많은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첨단 재활용이 아니라 기본 수거와 위생 매립 시스템을 까는 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지도 위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48.7kg입니다. 미국 74.3kg보다는 적습니다. 일본 47kg과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폐기물을 만드는 양으로는 한국도 평범한 고소득 국가입니다. 그런데 1인당 환경 누출량은 다릅니다. 한국은 0.095kg, 즉 55g에 불과합니다. 5kg의 폐기물을 만들 때 약 6g만 환경으로 새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평균 20%와 비교하면 약 180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가능한 1차 이유는 수거율입니다. 한국의 도시 고형 폐기물 수거율은 99.92%입니다. 사실상 모든 폐기물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옵니다. 노상 투기와 노상 소각은 모두 0%입니다. 관리 시스템의 존재 자체가 오염을 결정한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OWID 보고서의 이 가설이 한국 데이터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비교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고소득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폐기물 발생량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처리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재활용 비중이 57.95%입니다. 보고서가 다룬 6개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일본은 같은 지표가 4.9%에 그칩니다. 대신 소각이 80.2%를 차지합니다. 한국의 소각 비중은 25%로 일본의 약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 모두 오염 누출량은 비슷하게 낮습니다. 일본 50g, 한국 55g입니다. 즉 깨끗한 결과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두 나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처리 방식 자체보다 모든 폐기물을 시스템 안에서 처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던지는 가장 강한 수치를 다시 가져옵니다. 1달러당 2만 5천 배. 같은 1달러를 한국 같은 고소득 국가의 시스템 보강에 쓰는 경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에 기본 수거 시스템을 보급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보고서 추정에 따른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고소득 국가 수준의 폐기물 관리를 도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플라스틱 오염은 98% 이상 감축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해법이라는 의미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소비 격차가 아니라 관리 격차의 문제입니다. 가장 비싼 기술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